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데이 7 조금 특별한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4 Steps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날들은 무엇인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를 설계하고 구성하면서 두 부류의 학생을 마음속에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 부류는 지금 저랑 같이 데이 바이 데이 하루도 빠짐없이 데이 7까지 같이 오신 당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지금 저랑 같이 커리큘럼을 타고 계신 겁니다. 1, 2, 3단계의 단계를 타고 계시면서 문제풀이일 수도 있고 심화일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서 저의 권유에 의해서 해당 강의를 들어오신 당신, 이렇게 두 부류의 학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 6까지 여러분과 함께 썼던 내용들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내용들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필수적인 거.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지? 궁금하신 당신에게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약속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기초의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게요. 기초의 마스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자, 베이스를 단단히 다져서 베스트, 최고가 되는 길을 열어드린다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한 걸 먼저 처음 시작하는 기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데이 7에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잡고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최고가 되는 길이지 단순하게 기초의 마스터가 되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을 향해 가는 길, 자, 기초 개념 함께 합니다. 자, 성장의 스테이션과 함께 자, 우리가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강의라서 자, 바로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래도 지난 강의 여러분들 복습은 생명이다. 자, 복습 먼저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막상 문장을 봤었을 때 이렇게 긴 문장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게 제일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요거 바로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문장의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말짱한 문장 끝에 또 다른 문장이 올 때도 요거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문장의 필수적인 부분을 함께한다라고 해서 필수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강의는 잡아가는 접속사는 바로 명사절 접속사였습니다. 자, 그런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끝으로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은 완전 길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본질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데이 7에서 함께하는 개념들은요. 필수 개념입니다. 자, 필수 개념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나오기 전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8만 건의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직접 합격을 하는 모습까지 제가 팔로우하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꼭 갖춰야 되는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했고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한테 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또는 영어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질문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되려 제가 묻습니다. 4가지를 묻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한 답이 바로 4 Step입니다. 자, 질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씩 그 현장에서 직접 제가 학생들과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 하는 그 질문들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커리큘럼 타시다가 여기 오신 학생들은 맞아 선생님 맨날 저 내용 강조하셔 라고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런 걸 여쭙니다. S 붙이는 거 잘 괜찮으세요? 잘 아세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인칭 대명사 이거 괜찮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 3단 변화 이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문문 만들 줄 알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What?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 실제로 이 질문을 듣고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환원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어떨까요? S 붙일 줄 아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A bus stop, bus stops. 이 둘 차이가 바로 간파되십니까? 두 번째, you 라는 요 명사는 몇 개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 이 문장은 왜 보자마자 틀렸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의문문 직접 만들어 보시죠. 누가 여기 왔어? 라는 문장이 바로 만들어지시나요?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환원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질문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4steps입니다. 해당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of course 그리고 대답하시고 직접 실력으로 증명하실 수 있게 필수 개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a bus stop versus a bus stops 이 두 개를 보고 뭐 저거가 하신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a bus stop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좀 친해졌잖아요. a bus stop? 네,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버스 정류장 하나? 그런데 bus stops 요러 개니까 버스 정류장 요러 개들? That's right. 맞아요. 최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a bus를 데리고 내려올게요. 그리고 여기는 stops에 s를 붙어 있는 걸 데리고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하나의 버스 정류장들? 하나의 버스 정류장들?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의 버스 정류장 이상하죠? 네, 해당은 문장으로서 버스가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참 요상하죠? 자, 이 문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관사. 우리가 이런 걸 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S가 있기 때문이죠. 자, 관사와 S 때문에 실제로 문장은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 붙이기는 중요합니다. 해당 문장을 통해서 a bus stops가 버스가 멈추답니다. 유격 없이 바로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사, S 붙이기, 품사 전용, 인칭, 시제. 이 모든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설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해당 문장에서 버스에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명사로서 stop은 이 명사를 굽는 동사에 해당됩니다. 자, 동사로서 s가 붙었다는 건 3인칭의 단수 그리고 현재 시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장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사, s 붙이기 그리고 품사 전용 그리고 인칭과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필수 개념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해당 내용들을 다시 보시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타시다가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처음으로 필수 개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해당 강의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문풀 합격에 영향을 주냐면요. 실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S가 붙어 있는 건 방금 하신 거고 이 문장에 S가 붙었다는 건 이 문장 자체가 정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문장에 S는 떨어져야지만 이 문장에는 정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S가 붙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명문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전 문제를 보았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풀이를 한다면 여기는 레이의 ing 붙었는데 이거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운이라는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라이에다가 ing 붙어 있는 라이크로 고치실게요 라고 현장에서 문풀을 했었을 때 네? 뭐요? 라고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필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타고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처음으로 들으신다면 정말 중요한 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평소처럼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더 설레이는 마음을 누르면서 한 땀 한 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가 중요한 이유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S라는 것 자체가 붙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에 붙는 방법이 있고 동사에 S가 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수명사 또는 복수명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복수명사, 단수명사, 단수명사, 단수복수 아우 헷갈려. 그러지 않게 하나씩 선명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뭐라고 하죠? 사과들이라고 하나요? 에이, 저희가 들이란 말 안 붙이는데 과일 가게 가서 아저씨 저기 사과들과 오렌지들 좀 챙겨주세요. 이러지 않고 그냥 사과랑 오렌지 챙겨주세요 라고만 말씀해도 아저씨가 하나하나 주시진 않잖아요. 얼마나치 줄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자, 우리는 명사에 그중에서 사물의 복수형을 나타낼 때 굳이 들을 안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말이죠. 이거 뭐예요? 라고 해서 물어본다면 그때는 대답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실제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Apple? That's r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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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원어민들은 apple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사과가 하나잖아요. It's an apple. An apple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사과가 여럿이니까 영어에서는 명사가 복수일 때는요. 앞에 on을 붙이지 않고 apples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는 수를 셀 때 이렇게 하나일 때는 앞에다가 on을 붙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개일 때는 s가 붙이는 거야, s를 붙이는 거야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인 것을 복수, 하나인 것을 단수라고 하고요. 단수인 명사에는 s가 붙지 않고 복수인 명사에는 s가 붙는 셈인 거죠. 그래서 꼭 쓸 때 헷갈리지 마. An apple 또는 apples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해.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유도부사라는 걸 이용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is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랑 같이 day 7까지 함께 하셨다면 이게 뭔지 아시죠? 있다, 존재하다. 근데 뭐가 있다? An apple. 사과 하나가 있다. 사과 하나입니다. An apple. 그래서 there's an app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에 여기 뒤에 있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맥주. 이 와중에 갑자기 맥주가 맥락상 나올 때가 아니죠. 맥주는 아니고 여러분 사과 주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주스는요. 사과를 가지고 있는 주스라서 사과 주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 어떠세요? The juice has an apple. 그 주스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an apple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사과가 하나 떠 있나요? 동동동동동 떠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an apple 아니고 그러면 apples? 사과가 그러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사락이 되게 여러 개 들어가 있나? 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apples라고 쓸 일이 아니라 그냥 apple이라고 쓰시면 돼요. 분명히 an apple 영어에서는 또는 apples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건 an apple, 뒤에 있는 건 apples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관사도 없고 s도 안 붙었어요. 네, 이것은 착즙, 과즙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선입니다. 상식선에서 사과가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면 an apple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여러 개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개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apples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여러 개임이 확인도 되지 않는데 an apple, apples, no 그냥 appl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사는 그렇게 상식선에서 내가 셀 수 있었을 때는 on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개를 셀 수 있다면 그렇다면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n apple 단수명사, apples 복수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부터 시작하는 s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잡고 가시는데요. 명사를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말의 명사보다 영어는 조금 더 명사가 체계적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것들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눠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가산이라는 거는 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 셀 수 없는 것 불가산명사라고 합니다. 가산명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보통명사랑 집합명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명사는 방금 하셨던 사과가 그냥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사과. 자, 그리고 집합명사 같은 경우는 가족.
가족이라는 거는 만일 예를 들어서 성's family 그러면 성신의 가족들 그러면 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즉 하나의 집합 안에 여러 명의 개체가 있으면 그걸 집합명사라고 하고요. 집합명사는 보통 가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걸 또 세부적으로 가족류, 경찰류, 소대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다다다다다 넘어가면 불가산 명사라는 게 있어요. 셀 수 없는 것들, 세면 안 되는 것들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유명사가 있겠고 그리고 자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물질명사는 여러분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액체나 기체나 가루입니다. 액체나 기체나 가루. 예를 들어서 빵이죠. 근데 왜 빵이 액체, 기체, 가루입니까? 자, 여러분들 밀가루를 가지고 우유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나 그걸로 제작한 것들 빵, 피자, 치즈 같은 것들도 액체, 기체, 가루 기반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 중에서 물질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뭐 피카소, 성정의, 한국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명사. 그리고 추상명사는 성정의 열정, 그리고 질투, 집착 뭐 이런 거, 용기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행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요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만약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앞에는 어가 붙거나 언이 붙거나 또는 더도 붙을 수 있는데요. 더는 사실은 단수, 복수 모두 쓰고요. 어나 어는 단수에다만 붙일 수 있어요. 즉 사과 한 개라 함은 그냥 여기 사과 하나라고 해서 apple만 쓰면 안 되고 언을 붙여주는 거고요. 사과가 여러 개들이다 라고 한다면 뒤에 s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자, 사과 하나, an apple 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사과들이라고 하면 apple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왜 언이냐라고 하시면 이게 어를 쓸 수도 있는데 뒤따라오는 이 단어의 발음이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일 때는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인데요. 이럴 때는 언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발음기호 읽는 법도 같이 나누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나 언을 사용해서 단수임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더는 지금 좀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 건데요. 단복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산명사는 이렇게 관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라면 이렇게 s를 붙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가산 명사는요. 뭐 빵이나 피카소나 하프네스는 원칙적으로는 자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관사를 원칙적으로는 안 붙이는 거고요. 당연히 s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다 그냥 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어나 언, 뭐 s 이런 거 안 붙여도 되고 그냥 다 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즉 단수를 단수 취급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단수 취급.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는 명사에 s가 안 붙어 있어. 즉 apple처럼 이렇게 딱 s가 안 붙어 있다는 건 얘는 앞에 on이 온다는 얘기예요. on 온다는 얘기고요. 어이구, an apple이 된다는 얘기고요. 명사에 s가 붙었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apples 이렇게 s가 붙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명사는 명사인데 복수명사다 해서 복수명사라 부릅니다. 자, 앞에 on이 붙었다 해서 단수명사라고 부릅니다.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복수명사인 거고요. 단수명사는 실제로 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사랑 결합해서 여러분 따단 자 동사랑 결합해서 쓸 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단수일 때는 동사에 여러분 단수 동사로 만약에 play라는 동사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play, s를 붙여주셔야 되고 동사에 자 예를 들어서 복수 명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동사인 s를 떨어뜨려서 복수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복수 동사를 사용한다는 건 play에 s를 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떨어져 있고 여기도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삭선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수일치입니다.
명사 자체의 단복수를 시험 문제에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동사랑 어울리게 썼느냐인 거고요. 그걸 한 번에 간파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단수 명사를 쓸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쓰는 거고요. 복수 명사를 쓸 경우에는 복수 동사를 씁니다. 단수 명사라는 건 S가 없고요. 단수 동사라는 건 S가 붙었고요. 복수 명사라는 건 S가 붙었고요. 복수 동사라는 건 안 붙었습니다. 말하려는데 힘이 쭉 빠져. 너무 헷갈리잖아요. 뭔지 떠올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simple and fast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에 S가 없죠. 근데 여기 S가 있어요. 여기 S가 있죠. 여긴 S가 없어요.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up, it, up, 끝. 앞에 S가 있으면 뒤에는 안 붙여요. 앞에 S가 없으면 뒤에는 붙여요. it, up, it.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즉, 주어가 이렇게 단수로 나오게 되면 동사에는 S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앞에 명사는 저희가 줄여서 N이라고 쓰고 명사는 B라고 하잖아요. N에 B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필기하실 때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S가 없으면 자, 여기 S를 붙여주세요. 여기 S가 있으면 여기 S를 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없으면 있고 있으면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 S가 붙는 원리도 이제 파악이 되실까요? 동사에는 즉 단수 주어, S가 없는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에 S를 붙이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이는데 이런 아이들은 언제 붙이냐면요. 지금 주어가 이렇게 보세요. 단수 주어. 오케이, 콜. 근데 3인칭이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시제여야 돼요. 현재라는 거야 뭐 지금이란 뜻이니까 알겠는데 단수 주어라는 거야 방금 배웠으니까 알겠는데 3인칭 이거는 정확하게 인칭 개념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인칭. 자, 인칭.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과 그리고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여기 이렇게도 있어요. 텔레토비들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애가 뭐뭐뭐뭐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을 1인칭이라고 합니다. 즉 1인칭이 나죠. 나는 말이야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2인칭이 되는 거죠. 즉 너가 되는 겁니다.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자, 이 대화 속에 끼어들지 않는 이 대화 속에 없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인칭이라고 합니다. 3인칭.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나는 1인칭, 듣고 있는 너는 2인칭,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3인칭입니다. 오케이? 즉,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참, 여러분이랑 저랑 막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저 끝에서 자고 있는 학생, 대화 속에 못 끼어들죠? 듣고 있지 못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무조건 3인칭. 오케이? 그리고 그 학생의 책상 위에 사과 하나가 올라져 있다고 할게요. 그것도 3인칭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말하는 나 1인칭, 듣고 있는 너 2인칭,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3인칭. 언제 끝나지? 그 궁금해하는 마음도 3인칭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3인칭일 때 그때 그 경우가 하나일 때를 단수라고 하는 거고요. 3인칭도 상당히 여러 개일 수 있어요. 3인칭이 여러 개야. 아니, 3인칭 들이네. 그럼 3인칭이 이렇게 되면 3인칭의 복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3인칭이 여자라면 she, 3인칭이 남자라면 he가 되는 거고요. 3인칭이 사물이라면 it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칭에 따른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그 인칭에 대한 대명사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말하는 나는 1인칭, 듣고 계신 여러분은 2인칭, 나머지 뺀 모든 것들은 다 몇 인칭? 3인칭. It's okay.
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인데 아까는 간단한 것 같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잡았던 그 인칭에서 1인칭은 아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제가 해드렸고요. 2인칭은 아까 파란색으로. 오케이. 그리고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녹색으로 했었죠? 3인칭 뚜른뚠뚠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진짜요. 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자,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녹색. 그러면 이게 바로 1인칭, 2인칭, 3인칭을 각각 나타내는 건데요. 그 인칭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자, 주격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격이라는 것 자체가 자,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격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은 여러분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겠고요. 목적격은 뚜둔.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목적격. 그리고 대명사이니까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주격은 은는 이가가 들어가는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소유격은 의가 되겠고요. 목적격은 을을 또는 뭐 에게 되겠습니다.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 그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전체 표에서 1인칭의 단수라 함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인칭의 단수. 1인칭이면서도 지금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단수 한 개라는 거고 복수 여러 개. 한 개, 여러 개, 한 개 남자, 한 개 여자, 한 개 중성,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개 이렇게 각각 우리가 단복수 개념 배우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칭 개념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거기에서 격이 주격의, 소유격의, 목적격의 소유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배워보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처음이시나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하나씩 하나도 빠짐없이 저랑 같이 직접 쓰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속도, 말 속도 맞춰서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의 단수의 주격이면 나는 해당이 됩니다. 나는. 그리고 소유격이면 나의. 목적격이면 나를. 소유대명사면 나의 것. 오케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관전 포인트는요. U가 몇 개나 나오는지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 자, 1인칭의 단수의 주격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대명사로 정혜는 별로죠. 재수없죠. 정혜는 이거 아니고요. 그냥 나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I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my 나를 me 그리고 나의 것 min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의 것 mine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걸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That's mine. 그거 내 거야 라고 해도 되고요. Mine is 나의 것은 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 근데 잘 드물게 생각하시니까 요것도 싹 한번 정리해보면서 같이 갈게요. I, my, me, mine. I, my, me, mine. 1인칭 단수. 자, 말하는 자 1인칭 그리고 단수일 때 나, 나의, 나를, 나의 것, I, my, me, m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1인칭의 복수. 그러면 나랑 우리들 이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we 그리고 우리의 our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죠? us 그리고 우리의 것 ours we, our, us, ours 자 이렇게까지 함께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1인칭. 자 이번에는 2인칭. 자 2인칭은 당신은 단수네요. 그러니까 you. 자 당신의 your 그리고 당신을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오. you. 너의 것 you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you. 똑같아? 네, 다 똑같아요. 자, 당신들의 your. 당신들을 you. 그리고 당신들의 것 yours. Oh my god. 위아래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셨어요? U가 몇 개 나왔어요? You 4번이나 나왔어요.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You. 제가 그랬죠, 여러분. You. 인칭 대명사를 아느냐라는 것에서 U라는 의미가 몇 개나 되는지를 정말로 꿰고 있는지, 정말 빈틈없이 구멍 없이 알고 계신지. 자, you. 당신들은, 당신들의, 당신은, 당신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you가 나오면 you and me 가능하고요. you and I 가능하고요. you know yourself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이게 단복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 격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거기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유가 뜻이 하나, 둘, 셋, 넷, 유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공들여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주격 he, 그 다음에 소유격 has, 그를 him, 그의 것 has. 오마이갓, 또 똑같은 게 있네요.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얘가 똑같죠. has, 아하,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똑같으니까 I know his friends도 맞지만 I know his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그의 것이란 뜻이 가능한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녀는 she, 그녀의 her, 그녀를 her. 자, 그녀의 것 hers. 오케이. 한 번만 더 바지런하게. 여기는 her가 똑같다는 포인트. 오케이. 이렇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3인칭의 단수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다. 중성이니까 여잔지 남잔지 알 수 없는 it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it이라는 건 정말 사물도 돼요. 여기 보면 TV가 있는데 여기 TV, it, 그것. 자, 여러분 책상에 있는 텀블러, 그것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성별이 확인이 안 되는 베이비들도 가끔 it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여한지 남한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애기들. 그럴 땐 it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it 중성, 그것은, 그것의 its. 자, 그것을 it. 자,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여기 그것은과 그것을이 같고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없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는 복수입니다. 3인칭의 복수.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어요. they, 그리고 그들의 their, 그들을 them, 그리고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ey, their, them, theirs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소유대명사 그리고 소유대명사, 목적격, 소유격, 직격까지 이런 걸 인칭대명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를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기 전에 주변의 상황을 보고 4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암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전에 사용, 가공할 수 있는 지식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칭대명사는 지금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가 써보지 않을 만큼도 충분하다 만큼 연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장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칭에 따른 인칭에 따른 거기에 단수와 복수 개념에 따른 자, 인칭대명사의 full set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칭대명사 중에서 주격은 문장에서 무슨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주어는 뒤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 격에 따라서 동사도 다릅니까? 압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사는 말이죠. 자, 동사 그룹은 총 우리가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으뜸은 비동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동사를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있다, 존재하다 기억나세요? 안 난다고요? I think thus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그 비동사, 오케이? 그때 그 비동사 I think thus I am. 그때 여러분 이 비동사라는 게 결국은 1인칭의 그렇죠 여러분 단수의 그렇죠 단수의 주격이었던 대명사를 이용했던 거고 그거에 맞는 동사 am을 사용하신 거였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먼저 배웠고 이제 필수적으로 이 am이 was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너는 존재한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you are를 쓰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에 따라서 자, 문장에서 동사는 어떻게 변하는지 주어를 배웠으니 동사의 모양도 함께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1인칭 단수 복수. 자,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복수까지. 여러분, 주격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주격의 I, 복수는 여러분 1인칭의 복수니까 we, 2인칭의 단수는 you, 2인칭의 복수도 you. 무서운 아이죠, 얘네가. 그쵸? 자, 3인칭의 단수의 남자는 he, 그 다음에 여자는 she. 자, 우리가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는 것 또는 사물의 단수일 때는 it. 3인칭의 복수는 여러분 시원하게 the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사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것들은 또는 그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인칭을 쫙 주어의 자리에 있는 들어오는 1인칭을 쫙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비동사 현재 형태, 비동사 현재 형태. 자, 비동사 현재 형태를 쓴다면 I am. 오케이? 자, 그러면 과거 형태를 쓴다면 우리가 I was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we are. 자, 과거 형태를 쓴다면 we wer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you are 과거 형태 you were. 자, 2인칭의 복수도 상관없이 you are, you were. 아이고, 얘네는 그냥 위아래가 똑같아. 쌍둥이야. 그죠? he is, 그 다음에 과거형은 he was. 이렇게요. she is, 그 다음에 she was. 자, it is, 그 다음에 it was. 그리고 they are, they were. 이렇게요. 자, 우리가 비동사 현재 시제라는 건 지금이 현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라는 거는 비동사 이전에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동사의 모양이 현재 시제는 am, are, is인 거예요. am, are, is. am, are, is, are. am, are, is. 즉, 비동사의 현재 형태는 am도 있고 are도 있고 is도 있어요. 그죠? 근데 비동사의 과거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was, were. 아,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was를 쓰는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요. 1인칭과 그리고 3인칭 요거예요. 1인칭은 원체 특이하니까 뭐 모양이 정말 독특한데 3인칭들, 자 3인칭들 요거 3인칭들은 다 was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인칭은 원체 독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is. 여러분, 여기서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이렇죠. 자, 보세요. 이걸 굳이 다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자, 1인칭이야, 여러분. 정말 다 특이해요. I am, I was. 자, 1인칭은 정말 다 특이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항상 말하는 주체,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 형광펜으로 1인칭을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1인칭. 그러면 1인칭은 항상 주체니까 I am, I was. 자, 다 독특해요. 그런데 1인칭을 제외한 것 중에서 보면은 3인칭 중에서도 단수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3인칭의 단수, 3인칭의 단수, 3인칭의 단수. 그것이 여자든 남자든 중성이든 상관없이 이런 애들은 is, was. 공통적 특징 보이세요, 여러분? is, was. is. 다 뭐가 들어가요? s가 들어가요. 느껴지세요? 자, 제가 3인칭의 단수가 나오면 s입니다 라는 말을 알려드릴 때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현재예요. 근데 과거도 여러분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3인칭의 단수가 나면은 자, was.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풀 할 때 진짜 빨리 푸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명사가 나와요. 그럼 명사에 s가 없어요. 단수. 그러면 동사에 s를 붙여요. 자, s가 있어요. 그러면 s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s가 붙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 여러분들 is도 되고요. has도 돼요. goes도 되는데 심지어 과거 시제마저도 was를 써요. 3인칭의 단수일 경우는. 그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is, has, goes, was, is, has, goes, was 이렇게 실전에 이렇게 하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정말 직접 써보시면 와,
3인칭의 단수가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3인칭의 단수는 이렇게 모양과 형태가 독특하다는 거, 그거에 맞는 비동사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격 대명사에다가 비동사를 여러분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best로 향하는 길에 여기에 있는 s들에 좀 주목을 좀 해주세요. 3인칭의 단수 현재 비동사일 때도 is이지만 과거일 때도 어떻게 모양이 또 was입니다. 얘네 좀 특이하죠. 얘네들만 딱히 특별하게 여러분들 특별한 취급을 부탁드려요. 이렇게 형광펜 조금 센 색깔 써볼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풀에 속도를 붙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3인칭의 단수 나타날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 제가 비동사를 해봤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도 한번 해봅시다. 일반 동사 그 중에서도 저는 play를 가지고 왔어요. 복습하는 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인칭, 2인칭, 3인칭. 자, 1인칭의 주격은 I. 자, 그리고 그 I에 맞춰서 여러분들 play. 오케이. 당연히 과거 형태는 playe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played, play, played. 과거는 일반 동사에는 보통 ed를 붙여주게 됩니다. play 하다, 뭐 경기하다 라고 했다면 이건 경기했었다 라는 식의 과거죠. 시제편에서도 나누겠지만 여기서 과거 시제는 자, 뭐뭐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칭의 복수는 we, 그리고 we play. 오케이. 자, 과거형은 we played. 네. 2인칭의 단수는 you play. 오케이. you played. 그죠? 점점 앞으로 나가네요. You played. 자, 2인칭의 복수 you play, you played. 자, 3인칭의 단수의 남자 뭐가 될까요? he plays. 3인칭의 단수라면 일반 동사에 s 붙여주신다고 했죠. 3인칭의 단수라면 s, plays, 과거형은 상관없이 played. 자, 3인칭의 단수 여자 she, 그리고 play 이것도 z. 3인칭의 단수 남녀 상관없이 plays. 과거형은 played. 3인칭의 단수 중성입니다. 자, it plays. 오케이? play. 똑같죠. 3인칭의 복수. 자, 3인칭의 복수는 they 예외 없이 play. 그리고 이거는 played. 직접 여러분, 이 힘든 작업을 다 같이 하셨어. 자, 과거 시제가 되면 인칭은 싸그리 무시가 돼요. 그냥 과거 동사 모양이면 됩니다. 과거 동사 모양이면 됩니다. 그냥 과거면 돼요. 어느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는 그냥 ed만 붙여주면 돼요. 끝. 그런데 현재일 때는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3인칭만 차별합니다. 3인칭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3인칭 중에서도 와, 진짜 중요한 거죠? 3인칭 중에서도 단수인 경우, 오케이? 3, 3인칭 단수, 여자든 남자도 상관없어요. 3인칭의 단수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3인칭의 단수 현재 시제일 때는 이 차별하는 거 봐요. plays가 들어가요. 오 마이 갓. 3인칭의 단수 현재는 s가 들어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3인칭의 단수일 때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도 이렇게 쳐주는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일 때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비동사일 때도 현재 시제에 s가 붙었는데 일반 동사에도 이렇게 s가 붙었어요. 좋다. 일반 동사에도 이렇게 s. 자, 그럼 우리가 정리. 3인칭의 단수의 현재 시제에는 s가 붙는다. 3인칭의 단수의 현재 시제에는 s가 붙는다. 오케이? 자, 어디 눈을 씻고 봐요, 여러분. s가 붙는 얘들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만. 3인칭의 단수의 현재 시제가 나오면 s를 붙여준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이게 시제가 구분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s가 붙었다는 건 즉 현재 시제라는 거고 주어가 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s가 붙었다는 건 현재 시제라는 거 그리고 주어가 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 단수의 현재니까 s가 붙었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데 s를 붙이는 방법도 조금 여러 가지예요. 어떨 땐 s를 붙이기도 하고 es를 붙이기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s를 그냥 붙여요. s만 딱 붙이면 돼요. 원형 s, works, likes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어떨 때? 3인칭의 단수일 때. 즉 3인칭의 단수일 때 현재의 일반 동사일 때. 됐어요? 3인칭의 단수일 때 현재 일반 동사일 때. 자, 3인칭의 단수일 때 현재 일반 동사일 때 s 붙여주는 겁니다. 자, s, sh, ch, o, x로 끝나는 동사일 경우에는요. 자, 그냥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es를 붙여줘요. 그래서 passes, 그리고 washes, teaches, goes, 이것도 goes, fixes 이렇게요. es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s가 보이죠. s.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y가 붙는 경우 그리고 몸에 y가 붙는 경우 이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y는 i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es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tudie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lay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carrie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에 y로 끝나는 경우 모음이면 여러분들 발음기호 기준 아, 에, 이, 오, 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plays, says, 그리고 enjoys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왜 우리가 이런 작업하는 거죠?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제일 경우 s를 붙여준다. 이 얘기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입할 때 about stop, about stops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여기에 bus stop은 오케이. 자, 뒤에 s도 없고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하나. 그러면 단수 명사로 버스 정류장 하나. That's right.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가 없어요. 그러면서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수 명사로 버스 정류장들 맞습니다. bus stops, 버스 정류장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a bus가 밑으로 여기는 stops가 s가 붙어있는 형태가 내려오면 a bus stops 하나의 버스 정류장들 이상하죠.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가 들어갔으니까 버스 이거는 단수인데 단수 여기 stop은 이거 복수 여기서 한번 끊어서 단수 명사인데 3인칭이구나. 여러분 3인칭이죠. 왜 3인칭이에요? 이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버스니까 3인칭. 그러면서 버스가 몇 대요? 한 대니까 3인칭의 단수 명사. 그럴 때는 일반 동사를 기준으로 현재 시제일 때는 여러분 뭘 붙인다고 했죠? s. 맞습니다. 버스가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을 빵 찍어지는 순간 문장이 되는 거죠. 이때는 하나의 버스 정류장들 no! 버스가 멈추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앞서서 이런 개념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관사, S 붙이기, 자, 인칭, 시제 이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bus stops가 그래 버스가 멈추다는 줄 알겠네. 내가 또 관사를 볼 줄 알잖아. S, 명사 S 붙이는 경우, 동사 S 붙이는 경우 내가 또 알아. 그리고 인칭, 3인칭 방금 하셨죠. 그리고 시제, 현재 시제일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분의 문제풀이의 시간과 그리고 정확도를 높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쓰이는 stop은 명사고 여기에 쓰이는 stop은 동사야?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전용, 품사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용된다라고 해서 품사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품사 전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셨던 관사, S 붙이기, 인칭, 시제들이 근간과 힘이 되어질 겁니다.
배우고 익힘 하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He wore 자, 이라고 문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Oh my god. he는 3인칭이죠. 그리고 단수인데 3인칭이 단수일 때 비동사는 were가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 was s가 붙는다 그랬죠. He was a doctor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 his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어는 friends입니다. 그의 친구들 여럿. 그의 친구들 여럿. 그는 한 명일지 모르지만 그의 친구들이 여럿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어는 그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수네요. 복수일 때. 자, 우리가 3인칭의 복수일 때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뭘 쓴다고 그랬죠? His friends are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My parents 우리 부모님 여기 안 계신데? 자, 우리 my parents s가 함께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럼 엄마, 아빠 두 분이세요. 복수죠. 자, 3인칭의 복수일 때는 is가 아니라 are. 오케이. 이번에는 여러분 응용. You and I am happy. 너와 나. 여러분, 너는 2인칭이고 나는 1인칭이에요. 그럼 합하면 3인칭일까요? 2인칭과 1인칭 합치면 3인칭이에요. 한 평균 1.5인칭?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낮은 쪽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와 나, 우리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즉, 1인칭으로 가셔야 되죠. 그리고 너와 나가 복수니까 1인칭의 복수. 즉, you and I를 우리가 한꺼번에 뭐라고 할 거예요? we, 우리는 이라고 할 거잖아요. 너와 나, 우리는 그러니까 am이 아니라 are. You and I are happ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즉 의미로 여러분 찾아가시는 거죠. 2와 1을 합쳐서 3이 되면 안 되고 우리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인칭의 복수인 거죠. Tom and Mary's go there. Tom 3인칭, Mary 3인칭. 그럼 합치면 6인칭은 아니겠죠? 자, 평균 3인칭. 그런데 둘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합쳐서 낮은 인칭인데 낮은 인칭이 3인칭. 그런데 복수니까 자, goes는 아니죠, 여러분. goes는 단수일 때만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go 이렇게 가시면 clear.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한 내용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동사가 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s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s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반대로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건 s가 붙어있는 복수 형태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s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없으면 여기엔 있고 여기에 있으면 여긴 없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문장에서 적용하신다면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풀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 버스 스탑 여러 개 버스 하나의 버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쫙 끊어주시면 되죠. 버스 한 대가 stops 멈췄다. 3인칭의 단수 주어를 모시는 동사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을 근거로 해서 자, 품사가 전용됨을 이야기할 겁니다. 해당되는 강의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설계됐고 누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한 학기가 넘게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정보들을 여러분 피부에 그대로 흡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자, 해당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 학기 공부할 거 1시간 내외로 공부했다? 정말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간을 공을 들여서 여러분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4스텝 그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생기초 스타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